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시장에 불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전체 시장에, 전 글로벌 시장에 약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과점 사업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서 반도체 시장을 말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로 이 두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또 위상이 대단하죠. 그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는 생산 공급지, 그러니까 공장이죠. 생산 공장을 갖고 있지만 미국에는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놓은 상태지만 그러다 보니 미국 쪽에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 내에서 제조업체가 없다면 이런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이 올스톱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에 한해서는 미국 내 생산 공장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공급망 재편을 전 세계 글로벌 시장 단위에서 공급망 재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그 첨단 공장들을 유치하려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칩4라는 동맹을 이제 내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일본, 대만과 한국, 이 네 나라가 반도체의 주요 공급업체이고 또한 수요처인데 이 네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왕따시키자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갖고 있는 생산량이나 생산 공장, 생산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중국 내 생산 공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사이에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이용해서 최첨단 무기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 또 위협에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 제품 내에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반도체와 미국 내 반도체 또 다른 나라들의 반도체들이나 이런 장비들이 부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미국으로서는 잠재적인 적국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의 첨단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반도체 부품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공장들은 첨단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적합한 그런 반도체 공장들입니다. 이 중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30년, 40년 중국이 개방으로 나온 이후로 중국은 전 세계에 공장이 되고 있었고 그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를 중국에서 직접 생산해서 근처에 있는 공장들로 바로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태죠. 미국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잠재적 적성국이 될 수 있는 중국에 첨단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또 한편으로 비상시에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내 반도체 공장들을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칩 포 아메리카라는 법률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이게 2월 28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칩 포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이런 기업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 인센티브도 세액공제도 늘려줬죠. 그리고 아메리칸 파운드리 해가지고 이 법률은 이제 개정되어 있는데 이게 요번에 또 3월달에 이제 통과될 겁니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는 외국 기업이라도 미국 납세권자들의 세금을 들여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막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가는 또 이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과 SK 양 기업들 모두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원래 갖고 있던 텍사스의 오스틴에 있는 공장 말고도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팹을 이제 짓기로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이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이러한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걸 갑자기 내걸었어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땅도 사고 터로 닦기도 하고 이미 투자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 우리에게는 솔직히 좀 뒤통수를 쳤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보시게 되면 보조금 수령 기업의 조건이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초과 수익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그 초과분을 흡수해 갈 수 있는, 세금으로 환수해 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 뭐 이건희 회장이 말했던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뭐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라는 말처럼 이 초과이익에 대한 기준점, 그 기준점을 그 기업이 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 미국 정부가 정해서 이 정도 이상은 초과 수익이다 해서 그 초과되는 부분을 자기들이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환수 조치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칼만 안 들어 강도 높다는 겁니다. 나쁜 놈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미국 기업이 준 돈을 갖고 주주들을 위한 배당금이나 이런 뭐 자사주 매입에 사용될 수 없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매년 조 단위의 돈을 들여서 그 자사주 취득을 하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돈인지, 이게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그 돈이 사용돼서 보조금을 사는, 그러니까 이 주식을 취득해서 자사주를 사고 소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자력으로 번 돈을 갖고 하는 건지, 그걸 따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회계적으로 이슈를 걸면 걸리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이건희 회장에 대한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 일가가 매년 약 한 2조 5천억 정도의 그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러한 독소조항을 걸고 넘어지면 지금 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을 수 있던 수많은 그 큰 보조금, 그러니까 배당금을 이재용 회장 일가는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 문제가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과 같이 이제 안보 우려국이라고 지정한, 잠재적으로 미국의 적국이 될 수 있는 곳에 이 반도체 생산 기지를 갖고 있어도 안 되고, 현재 갖고 있다면 1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그 공장을 첨단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과거 기술만 갖고 양산품만 만들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중국에 기존에 투자해놨던 중국 반도체 공장들을 무용지물,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뭐 그 기회비용도 아니고 매몰비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건 굉장히 미국이 싸가지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뻔히 우리의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이익을 희생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막말로 삼성전자는 미국의 그런 보조금을 받지 않고 미국에다가 첨단 반도체를 공급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만 놓고 해도 삼성전자는 뭐 손해볼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거 오히려 미국이죠. 당장 삼성전자의 정세계 이제 메모리 반도체 27%, 8%를 납품하던 나라로부터 공급을 못 받게 되면 미국은 그 부족한 부분을 어딘가에서 채워야 되는데 당장 그럴 때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의 뒤통수를 치더니 2023년 올해는 요번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후려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건 좀 한심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른 이유는 예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기업들에 의해서 그 전범 기업들이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건 한 1년 가까이 지나서 2019년 7월 1일 날 일본 아베 수상이 갑작스럽게 밑도 끝도 없이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를 내리고 각종 수출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거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뭘 하나 사오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주문만 하면 며칠 안에 바로 한국으로 배송이 됐지만 이 아베 수상이 이렇게 똥 싸놓고 간 다음부터는 뭔 물건 하나 수입해 오려면 미니멈 3개월에서 길게 걸리면 6개월, 반년을 기다려야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제대로 된 정상적인 거래를 못하죠. 결국은 급기야 이런 상황이 내몰리면서 우리나라는 이 소부장 국산화에 추진을 했죠. 그리고 이게 성과를 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일본이 대체하기 어렵다고 했던 그 소재들은 이미 10년, 20년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소재이기 때문에 범용 소재화 됐고 우리 한국의 이 중소벤처기업들이 단 몇 개월 만에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그거를 삼성전자가 라인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양산 투입하는데 6개월 이내에 완료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기업들은 자신들의 시장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일본 아베 수상의 그 똥 싸놓은 짓 때문에 그 완전히 그 뭐라고 그러죠? 자살 사기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해공갈단. 그 자해공갈단 짓을 한 거죠, 아베 수상이.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특히 반도체 소재 쪽 업체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 내에만 공장이 있는 업체들은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수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웠죠. 하지만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일본 기업들은 이때다 싶어서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중국에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소재를 재납품하는 쿠션으로 수출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이 일본에만 공장을 갖고 있던 이 반도체 소재 쪽 1위 업체, 글로벌 1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우리 거기다가 이제 그 일본 내에만 있던 업체는 아예 그냥 그 공급망 라인에서 퇴출시켜버리고 우리 한국 국산화 한 업체를 이 소재 공급업체로 선정을 해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큰일 난 건 일본에만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공장을 짓고 직접 진출을 했어요. 안 그러면 시장을 빼앗기게 되니까요. 그 정도로 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은 실패한 사업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걸 다시 뭐 하겠다고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를 일본 기업들이 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각출해서 낸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사고 친 놈이 책임을 져야지. 사고 친 거 구경하는 저 멀리 산 너머에 있는 구경꾼이 왜 그 일을 책임져야 되고 돈을 내야 되는 건지 상식을 벗어난 짓을 하고 있는데요. 뭐 포스코가 일본이 뭐 우리나라 독립축하금이라고 해서 준 돈을 받아서 뭐 공장을 건설하고 했으니까 그랬대지만 이미 포스코는 공기업으로 있을 때 몇십 년 동안 한국 정부의 배당금으로 그 이상의 돈을 갚았습니다. 갚은 게 아니라 이미 배당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했죠. 한국 정부는. 그러면 그 돈을 받아먹었으면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죠. 포스코 홀딩스는 이미 국민주 형태로 주식회사가 돼서 이 민간 반민 반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민간 기업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와서 이제 일반 주주들이 배당으로 받아갈 돈을 갑자기 정부에서 필요하니 기부금으로 내놔라 해서 팔 꺾어서 뺏어가는 게 그게 도둑놈이고 강도짓이죠. 그 주주들이 봤을 때는 이 사회가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여기에 각출하는 돈이 뭐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아니면 1000억이 됐든 간에 그 돈을 각출한다면 그거는 그 주주들에 대한 배임행위고 횡령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 한국인에게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주는 돈이니까 인도주의적으로 괜찮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건 이제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상식적으로 포스코가 그 사람들 강제징용한 것도 아닌데 왜 포스코가 돈을 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미 공기업이 있으면서 몇십 년 동안 정부에다가 배당금으로 충분한 돈을 줬으니까 정부가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왜 그 개별 주식회사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우리 기업들, 우리 한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 팔비틀어서 우리가 돈을 마련해서 돈을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주고 무마할 테니 뭐 과거에 그 아베 수상 때 했던 그 수출 규제나 이걸 풀어달라. 근데 그 수출 규제에 우리가 손해를 안 봤는데 참 한심한 짓이죠. 근데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시장에서는 수출 규제가 풀리면 일단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19년 7월 달에 아베 수상이 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재고 자산을 많이 좀 떠안았습니다. 왜냐면 언제 다시 일본에서 이런 소재나 이런 것들을 수출을 중단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재고를 좀 많이 싸갔어요. 그리고 재고가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고 하면서 생산량도 줄어들고 하면서 이 재고들이 계속 쌓여간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완성품도 안 팔리는 그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고가 진짜 많이 쌓였습니다. 거기다가 2022년 작년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도저히 못 참고 이제 재고 정리를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생산 자체를 감산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그냥 생산을 밀어붙였죠. 그 바람에 삼성전자 재고 자산은 뭐 55조 원대나 뭐 하늘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늘어버릴 거라고 합니다. 올해 23년도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뭐 엄청난 재고 자산을 떠안게 되는 거죠. 거의 한 6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매출액의 6분의 1 정도 되는 재고 자산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일본이 이런 수출 규제만 풀어주면 삼성도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겠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 내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 칩 아메리카라는 이 반도체 보조금 관련된 법을 통과시킨 이거는 말 그대로 정부가 일반 개인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 나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이건 항의를 하고 통상의 문제로 접근해서 미국과 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다가는 우리 한국의 반도체 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리스키한 겁니다. 미국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강력한 1위와 3위 업체, 전 세계 글로벌 시장 1위와 3위 업체를 넘어뜨리면 당연히 2위인 마이크론이, 원래는 이제 마이크론 3위인데요. 3위가 2등이 되고 2등이 다시 1위 될 수 있는 미국 기업이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전 세계 1위로 다시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만 바보 되는 거죠. 삼성전자 저런 식으로 가면 반도체 쪽이 그래도 이 삼성전자의 핵심 주력 사업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무너져 버리면 삼성전자도 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큰 수출 캐시카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지금 한심한 짓을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할 따름이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안타깝죠. 지금 이럴 때 진짜 능력 있는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한심한 참 동네 바보용이 들어섰으니 참 한심할 뿐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